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연입니다. 제가 관악구 상권 분석 중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관악구 상권 분석으로 신림역 상권, 서울대 입구역 상권, 그리고 사당 상권까지 마쳤고요. 오늘은 관악구의 난곡 사거리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구 난곡 사거리는 상업지역이 약간 조금 있고요. 그 상업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A상권과 B상권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A상권, 여기가 이렇게가 남부순환로고요. 이렇게 난곡로예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신대방역이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난양동이라는 곳인데요. 미성동, 난양동까지 그리고 강남순환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위쪽을 A상권으로 제가 지정을 해봤고요. 남부순환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을 B상권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그 상권에 대해서 상권 분석 A, B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난곡 사거리 A상권, 난곡로 남부순환로 사거리이고요. 여기 보시면 북쪽으로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상업지예요. 이렇게 상권을 분석해 보려고 이렇게 나눠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난곡 사거리 A상권 주요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표시한 그 상권 안에는 면적이 29,546제곱미터이고요. 전체가 6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업이 49개, 서비스업이 4개, 도소매업이 14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주거인구가 342명이고요. 직장인구가 909명, 그리고 하루에 유동인구, A상권 하루 유동인구가 5,517명이고요. 주요 시설, 관공서, 은행은 5개가 있고 학교나 전철역은 없고요. 교통으로 이제 노선버스가 4개가 있습니다. 월이나 요일, 성별 유동인구 한번 볼게요. 유동인구가 여기 보시면 5,517명이었는데 어떤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데이터고요. 여기 6,000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제가 그어보면 네, 그리고 여기 7,0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면 2019년 3월에 가장 많은 6,000약 800명 정도, 그리고 2019년 8월에 또 많은 6,000 한 몇 명일까요? 700명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프로. 그리고 지금 2020년 2월은 2019년 2월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5,000명이에요. 9월부터 약간 인구가 내려갔는데 여기 5,000명 미만으로 약 4,500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저희가 2월 한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중 주말 유동인구 보면은요. 주말에 보다 주중에 유동인구가 현저히 많고요. 월, 화, 수, 목, 금, 요일까지 보면 4,500명에서 5,000명 정도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요. 토요일 날이 일요일보다 조금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유동인구는 아침 출근 시간인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의 유동인구가 약 2,300명 정도로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이죠. 퇴근 시간에 저녁에 6시, 18시부터 약 21시, 9시까지의 유동인구가 여기 보시면 약 99명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유동인구 보면은요.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 봤을 때 남자의 유동인구가 2만 약 2,400~500명 정도로 보여지고 여자가 1,700명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여기는 60대 인구가 연령별로 가장 많은 유동인구인데요. 1,059명, 그리고 50대가 그 다음에요. 1,008명, 40대 하고 30대가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40대가 900명 정도, 30대가 879명, 그 다음에 20대가 640명 정도, 월별 유동인구는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거인구와 직장인구 보실 텐데요. 여기는 상권 내에 제가
A상권 지정한 그 상권 내에 주거인구하고 직장인구 수를 보는 겁니다. 성별 주거인구 보시면은요, 남자가 173명, 여자가 169명이고요. 연령별 주거인구로 보면 그 안에 사는 20대가 79명이 살고 있고 30대가 64명, 그리고 60대가 71명 이렇게 골고루 살고 있는데 60대와 20대가 많이 사는 걸로 나타나져 있고요. 이 안에서 근무하는 직장 인구는 남자가 366명, 여자가 543명입니다. 연령별 직장 인구 보면은 50대가 가장 많은 286명의 50대가 이 안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60대도 206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184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안에 난곡 사거리 상권 A상권 안의 주거인구와 A상권 안의 직장인구였고요. 지금 보시는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는 배후인구입니다. 배후인구는 신사동하고 그 동을 잊어버렸어요. 조원동 이제 난곡 사거리 상권 A상권에 오른쪽으로는 신사동이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는 조원동이 위치해 있는데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각각 동마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주거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거 인구와 또 그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인구의 소득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인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의 주거 인구의 소득인데요. 상위 3위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20대가 38.9%가 소득이 170에서 250만 원 주거인구, 그 다음에 주거인구 20대 29.3%가 250만 원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 26.9%의 20대 주거인구가 17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30대를 보면은 30대 주거인구 중에 40.4%가 250만 원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29.1%의 30대 주거인구가 17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30만 원에서 410만 원의 소득을 보이는 30대는 13.0%입니다. 또 40대를 보면은 40대의 가장 많은 비율인 31.1%가 250만 원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26.0%, 26%가 330만 원에서 4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주거인구 20.9%는 41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를 보면 50대의 31.5%가 250만 원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가 330에서 410, 410만 원 이상인데 22.3, 22.2%로 50대의 주거 인구가 330에서 410만 원, 그리고 41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이는데 둘이 합하면 약 4.5%의 50대 주거 인구의 소득입니다. 자, 60대를 보시면은 33%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인데요. 17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6.5%가 250에서 330만 원, 그리고 7.3%가 330에서 4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인구의 소득 알아보았고요. 조원동과 신사동에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의 그 월 소득을 보면요. 20대의 39.7%가 170에서 250만 원의 소득이고요. 29.5%가 170만 원 이하, 24.3%의 직장 인구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진 20대입니다. 자, 30대 직장 인구의 소득은 36.2%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 그리고 30.1%가 170에서 250만 원, 그리고 13.3%가 17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30대 직장입니다. 40대 직장 인구는 30%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170에서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진
40대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25.7%와 25.7%의 40대 직장 인구가 330만원에서 410만원의 소득, 그리고 22.2%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집니다. 50대는 30.9%가 250에서 330만원, 23.8%가 330에서 410만원, 24.9%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이고요. 직장인구 60대가 30.3%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25.9%의 직장 60대가 250에서 330만원, 그리고 13.6%의 직장인구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조원동과 신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인구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구의 소득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주거인구의 조원동과 신사동 주거인구의 소비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 소비를 좀 보고요. 직장인구의 하반기 소비와 18년 하반기 소비와 19년 상반기 소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은 난곡 사거리 제1 상권, 난곡 사거리 상업지구 중에서 그 남부 순환로를 중심으로 북쪽의 그 상업지구에 대한 그 상권 분석입니다. 소비 분석합니다. 주거인구 2018년 하반기 20대는 99만원에서 115만원에 소비를 했고, 2019년 상반기에 98만원에서 114만원의 소비를 했습니다. 30대는 147만원에서 171만원의 소비,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145에서 169만원의 소비를 했습니다.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2018년 하반기에 비해서 2019년 상반기에 약 만원 정도 소비가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하반기에 147만원에서 171만원의 소비를 했고요. 2019년 상반기에도 147만원에서 171만원의 소비, 동일하게 나와집니다. 50대는 2018년 하반기에 117만원에서 135만원의 그 소비를 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116만원에서 134만원의 소비를 함으로써 2018년 하반기보다 2019년 상반기에 만원 정도 소비가 줄었습니다. 60대의 경우에는 2018년 하반기에 80만원에서 94만원의 소비,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도 동일하게 80만원에서 94만원의 소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원동과 신사동, 그 난곡 사거리 A 상권의 배후지죠. 조원동과 신사동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의 소비 평균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조원동과 신사동의 직장 인구에 대해 그 2018년 하반기 소비와 2019년 상반기 소비를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직장인이 2018년 하반기에 119만원에서 139만원의 소비를 보였고요. 2019년 상반기에는 118만원에서 138만원의 소비를 보였습니다. 20대는 2018년 하반기보다 2019년 상반기에 만원 정도 소비가 줄었고요. 30대의 직장인 인구는 2018년 하반기에 169만원에서 197만원의 소비를 한 반면 2019년 상반기에 162만원에서 188만원의 소비를 했는데 보니 약 7만원 정도 소비가 확 줄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직장 인구는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동일하게 172만원에서 200만원의 그 변함없는 소비를 보였고요. 50대 직장인은 2018년 하반기에 143만원에서 167만원의 소비를 했고 2019년 상반기에 142만원에서 166만원의 소비를 함으로써 1만원 정도 줄은 소비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대의 경우에는 2018년 하반기에도 106만원에서 124만원, 또 상반기에도 2019년 상반기에도 106만원에서 124만원 해서 60대 직장인 인구의 소비도 변함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 상업지 A 상권 내에 주거인구 분석과 직장인구 분석을 해보았고요. 또
그 배우지인 신사동과 조원동에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한 동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배우지의 소비와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여기 그 난곡 사거리 A 상권의 그 상권 등급을 좀 볼 텐데요. 상권 등급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2등급 상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왜 2등급 상권인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을 보면 20점 만점에서 15.4점을 받았는데요. 매출 증감률이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현재 매출이 가게당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되고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를 보고 이 평균을 내서 증감률을 점수를 주는데 그 전년 동월 대비 10점 만점에 매출 증감률은 7점을 받았고요. 상권 매출 비중은 작년 동월 대비 전국의 그 선택지 매출 비중을 보는 건데 상권 매출 비중이 5점을 줬다면 여기에 3.4점 그리고 예상 성장률로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지수가 매출 증감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성이 15.4점으로 높게 받았고요. 안정성은 10.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변동성이 0.5점.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최근 이제 12개월이라고 해야겠죠. 최근 12개월의 매출액에 월 점포별 매출 그 변동률을 보아서 너무 이 편차가 많고 심해서 10점 만점에 0.5점밖에 받지 못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없는 걸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 운영 연수는 5.0점, 효폐업률이 5.0점 해서 1년간 효폐업 점포율도 5점 만점에 5점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 연수도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변동성에서 매출이라던가 점포 수의 변동률이 0.5점을 받은 것입니다. 영업력을 7.4점, 안정성보다 영업력이 7.3점 훨씬 낮게 나왔는데요. 영업력이 그 공급 대비 수요인데 2.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점포별 매출 편차는 5점 만점에 4.9점, 그 다음에 기간별 매출 편차는 5점 만점에 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영업력은 아주 약하고요. 구매력이 15점, 그러니까 상권 매출 규모에 비해서 7.5점의 그 선택 지역의 면적당 매출액이 이제 만점을 받은 거고요. 건당 결제 금액은 7.5점 만점에 2.5점, 소비 수준은 5점 만점에 5.0점, 그러니까 주거인구라던가 직장 인구, 그 배우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동이라던가 조원동의 그 직장 인구라던가 주거 인구의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매력 지수 산출 항목 중에서 매출 규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구매력은 15점, 그 성장성과 구매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갱력은 12.4점을 받았습니다. 직갱력은 유동인구라던가 또 주거인구의 비를 보는 건데 여기 배우 주거인구와 배우 직장인구가 이 안에 그 상권 안에 인구를 또 여기는 또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 주거라든가 직장인구 상당히 적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동인구는 8.8점, 약 5,5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곡 사거리의 A상권을 뽀개서 보니까 영업력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성이 높고 영업력이 낮은 2등급 상권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면 성장성과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그 난곡 사거리 상권이 아주 안 되는 상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있을 만한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가는 상권이기도 하니까 잘 분석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지 이렇게 판단해보고 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디죠? 그 신림역 상권이라던가 서울대 입구역 상권, 사당 상권보다 상대적으로 난곡 사거리 상권이 그 구매력이라던가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던가 성장성이 좋은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서 이런 면 고려하시면서 약간 조금 트렌드하고 또 요즘 시대에 맞게끔 이런 업종을 하실 분들 선택하시면 발전하고 성공하시리라고 보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난곡 사거리 A상권 분석해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난곡 사거리 B상권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관악구 난곡 사거리 상권입니다. 관악구 상권 분석 네 번째 시간, 그 두 번째로 난곡 사거리 B 상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난곡 사거리에서 남부순환로 아래쪽, 남쪽에 위치한 상업지구를 이렇게 제가 B 상권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권 분석 들어갈 텐데요. 요 안에 일단 이 안에 주거인구라던가 직장인구라던가 주요시설 현황이 어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곡 사거리 비상권 주요 정보는요. 면적이 25,79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전체 업소가 31개가 있고요. 음식업이 10개, 서비스업이 4개, 도소매업이 17개가 있습니다. 주거인구는 562명이 사는데요. 여기에 그 오피스텔들이 좀 있어서 1인 인구들이 좀 있고요. 이 안에 직장 인구는 679명이고요. 일유동인구는 4,605명. 주요 시설, 관공서라든가 은행들이 그 8개, 학교는 없고 전철역도 없고 대중교통 그 버스, 노선버스가 5개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볼게요. 월별 유동인구부터 봅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유동인구고요. 여기 6,000명을 이렇게 쭉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019년 3월에 가장 많은 약 6,700명 정도로 보여지고 2019년 8월에 두 번째로 많은 약 6,500명 정도로 월별 유동인구로 해서 총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2020년 2월이죠. 지금 네, 약 4,500명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연령별 유동인구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가 2,872명으로 여자에 비해서 많고요. 연령별 유동인구로는 60대가 1,059명으로 가장 많이 네, 유동인구의 그 연령 비율에서 6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그 다음 40대 이제 50대가 1,000명 40대가 900명 이렇게 장년층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대별로는 아침 6시에서 12시가 가장 많은 약 1200명 이상 그리고 퇴근 시간인 저녁 6시에서 9시가 그 다음에 약 800에서 900명 사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주중 유동인구 보면 주말 유동인구가 24,500 주중 유동인구가 24,523명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7,759명이요. 그리고 요일별 유동인구 보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의 유동인구가 4,800명에서 5,022명까지 많게 주중에 유동인구가 4,800에서 5,000명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유동인구가 약 4,000명, 일요일 유동인구가 약 3,000명 해서 주말보다는 주중에 유동인구가 훨씬 많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직장 및 주거인구 볼 텐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직장 인구는 제가 상권으로 난곡 사거리 B 상권으로 상업지를 그려준 그 안에 직장 및 주거인구입니다. 성별 주거인구는 남성이 275명, 여자가 287명이고요. 연령별 주거인구로는 60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136명의 60대가 주거하고 있고 성별 직장인구는 여성이 367명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연령별 직장인구는 50대가 16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54명, 60대가 145명 이렇게 차례대로 순으로 있습니다.
자, 소득은 여기 이제 남부순환로, 그러니까 난곡사거리에서 남부순환로 아래쪽은 미성동입니다. 미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인구의, 그리고 미성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인구의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들의 소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동 배후 인구는,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2만 2천 명 정도 있습니다. 자, 주거인구 먼저 보시면은요, 20대 주거인구의 43.5%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28.7%의 20대 주거인구가 170만원 이하, 그리고 22.8%의 주거 20대가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39%가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29%가 170만원에서 250만원, 14%가 330에서 41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주거 인구인데요. 40대 주거 인구에서 가장 많은 28.7%가 250만원에서 330만원, 26.7%가 330에서 410만원, 23.8%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50대가 30%가 250에서 330만원, 23%가 330에서 410만원, 25%가 410만원 이상의 주거인구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30.7%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25.7%가 250에서 330만원, 그리고 18.8%가 330에서 41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요. 이상 주거 인구의 20대부터 60대까지 월 소득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직장 인구의 20대부터 60대까지의 월 평균 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에 가장 많은 39.6%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32.7%가 170만원 이하, 21.8%가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에는 가장 많은 36.6%가 250만원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30대 직장 인구의 30.8%가 170만원에서 250만원, 그 다음에 13.8%가 330만원에서 41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0대 직장인구 소득은 가장 많은 31.7%가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27.7%의 40대 직장인구가 330만원에서 410만원의 소득, 그 다음에 17.9%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직장인구는 32.7%가 250만원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하게 23.7%가 330에서 410, 또 23.7%가 410만원 이상의 50대 직장인구의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는 가장 많은 28.7%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이고요. 24.8%가 250에서 330만원, 그리고 18.8%가 330에서 41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난곡사거리 상권, B상권의 배후인 미성동의 주거 인구와 직장 인구의 소득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배후 인구인 미성동의 주거 인구와 직장 인구의 소비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 인구의 소비 수준인데요. 처음 말하는 게 2018년 하반기고, 두 번째가 2019년 상반기입니다. 20대의 2018년 하반기 소비는 92만원에서 108만원이었는데 2019년 상반기는 9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이제 소비를 보이고 있고, 약 2만원 정도 줄지 않았나, 1만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30대의 2018년 하반기는 159만원에서 185만원, 19년 상반기는 158만원에서 184만원으로 약 만원 정도 줄어든 걸 보이고요. 40대 주거 인구의 소비는 167만원에서 195만원이 2018년 하반기,
166만원에서 194만원이 2019년 상반기입니다. 50대는 134만원에서 156만원, 그리고 133만원에서 155만원의 소비를 보이고 있고, 60대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가 동일하게 86만원에서 100만원의 소비, 주거인구의 소비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직장인구의 소비를 보면 2018년 하반기에 20대 소비는 121만원에서 141만원이고요. 2019년 상반기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입니다. 30대 직장인구의 2018년 하반기 소비는 175만원에서 203만원, 2019년 상반기는 164만원에서 190만원입니다. 40대 직장 인구의 2018년 하반기 소비는 179만원에서 209만원, 2019년 상반기는 179에서 207만원이고요. 50대 직장 인구의 2018년 하반기 소비는 147만원에서 171만원, 2019년 상반기는 147만원에서 171만원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60대의 2018년 하반기 소비는 106만원에서 124만원, 2019년 상반기는 107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직장 인구의 소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후라던가 또 상권 내에 주거 인구와 직장 인구의 그리고 유동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여기 미성동 배후 주거지의 그 직장 인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인구의 소득 수준, 또 직장인구의 소비 수준과 주거인구의 소비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안에 그 상권이 몇 등급 상권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성은 높고 1등급에 가까운 69.8점 정도 돼요. 여기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상권이라는 거 먼저 밝히면서 하나씩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성 알아보는데요.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7.6점, 매출 중감률이 8.7점이고 상권 매출 비중이 3.9점, 예상 성장률이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전체 매출 규모 중감률이 8.7점을 맞아서 좋고요. 또 상권 대비 매출 비중은 3.9점, 5점 만점에 3.9점이니까 대체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볼 수 있어서 성장성이 17.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안정성은 10점으로 나타났는데 변동성이 점수를 전혀 못 받았어요. 최근 12개월 월별 점포의 점포 수의 변동률이 5점 만점에 0점, 최근 포함 12개월 월별 매출 변동률이 5점 만점에 0점 해서 변동성이 0점을 받으면서 안정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연수라던가 효폐업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점포 수라던가 최근 1년간의 그 효폐업률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운영 연수라던가 효폐업률에서 10점을 받았습니다. 자, 영업력 보시면 12.1점인데요. 영업력도 공급 대비 수요가 7.9점을 받았고 점포별 매출 편차가 얼마 없어요. 4.2점. 그리고 기간별 매출 편차가 월별 매출 편차, 요일별 매출 편차, 시간대별 매출 편차로 해서 매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매출 편차에 대한 점수는 별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구매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구매력이 17.4점. 아까 성장성이 17.6점이었고 구매력이 17.4점인데 성장성과 구매력이 높으면 그 상권은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상권의 매출 규모가 7.5점 중에 7.5점, 면적단 매출액이 좋고요. 건당 결정 금액이 7.5점 중에서 4.9점, 또 소비 수준이 5점 만점에 5점 만점 받았습니다. 자, 직갱력은 12.0점인데 유동인구, 직갱력은 그 안에 상권 안에 유동인구와 상권 안에 주거인구를 계산하는 거고요. 총 직갱력이 12.0점입니다. 남북 사거리 B 상권을 뽀개 보았더니 높은 성장성, 그리고 높은 성장성과 구매력, 높은 성장성과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걸로 나타나지만 이 상권 자체에는 어떤 업종을 해도 괜찮은 상권으로 보여지며 남북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 60대의 인구가 주변에 배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떤 점포,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 관악구의 상권 중에서 신림역 상권, 서울대 입구역 상권, 사당역 상권, 그 다음으로 난곡 사거리 상업지의 상권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2020년 4월 17일 상권 분석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제가 A 상권이라고 했고, 네, 여기가 B 상권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미성동이 B 상권은 배우고, 그 다음에 관악구 조원동과 관악구 신사동이 그 A 상권의 배우인데요. 요렇게 A 상권도 그렇고 B 상권도 그렇고 높은 성장성, 그리고 높은 구매력을 보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배우에는 40대, 50대, 60대의 배우 인구가 많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총 해서 2만 명, 2만 5천 명, 2만 명 정도, 그리고 이쪽에 신원동 쪽에도 약 2만 명 정도의 배우 인구가 있다는 거 아시면서 자영업자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권 분석 난곡 사거리 마치겠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도움되셨다면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이제 제가 대학동 상권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동 녹두거리라던가 이쪽 상권 분석해 볼 거고요. 또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